안녕하세요. 뚝심의 잡념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영화 리뷰 시간입니다. 네, 자, 영화라기보다는 넷플릭스 드라마 악연. 드라마 악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인 2025년 상반기인 4월에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공개된 작품입니다. 드라마 얘기에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 2부작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처럼 결말까지 모두 스포하오니 아직 안 보셨다면 충분히 한번 볼만한 작품이기에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작품을 보고 난 이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악연 전반부 3화까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 악연은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6인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배우 이희준, 박혜수, 이광수, 공승연, 김성균, 그리고 신민아 님이 등장해요. 등장인물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기본적인 좋은 연기력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에서 두각을 드러내신 분들이기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작품을 시청하였습니다. 드라마 악연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카카오 웹툰에서 과거 연재했던 작품이 있는데 사실 저는 원작은 보지 않았기에 원작과의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순수하게 온전히 드라마를 바탕으로 해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1화 사채빚의 남자입니다. 1화는 배우 이희준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어떤 허름한 폐건물에 의자에 묶여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불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른 이후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고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묶여있던 인물을 살려내는 데에는 성공해요. 다만 이제 큰 화상으로 인해 전신에 모두 붕대를 하고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담당이가 배우 신민아 님이에요. 신민아가 연기한 주연은 환자의 이름을 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요. 그렇게 장면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라마는 배우 이희준 님이 연기한 사채남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채남은 뭐랄까요? 패급입니다. 걔 패급인데 뭐 지가 돈 빌려놓고 재촉하지 말라고 우악 지르고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도 돈 뜯을 생각이나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도 막장 인생을 살아가며 1억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채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배우 조진웅이 연기했고요. 어느 날 이 사채남은 조진웅에게 끌려가서 최종 상환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보받습니다. 이제 사채남은 한 달 안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 그가 생각해낸 방안은 바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알게 된 그는 거액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자 조선족인 길룡에게 아버지의 살해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길룡은 김성균 배우님이 연기했고요. 그 역시 한 번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사채남과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 CCTV가 없는 한적하고 으슥한 골목에서 길룡이 사고사로 위장해 사채남의 아버지를 살해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인 이희준이 사망보험금을 받고 일부를 주기로 한 것이죠. 결국 길룡이 차로 사채남의 아버지를 쳐서 살해하고 그 시각 사채남은 알리바이를 위해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어디 유흥업소 이런 데 가서 자기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주구장창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채남은 아주 신이 제대로 납니다. 드디어 보험금을 타먹을 생각에 신이 잔뜩 난 채로 경찰서로 가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사고사로 사망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 하에 살해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1화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시체가 길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된 것이 아닌 산속에 매장된 채로 발견된 거였거든요. 자, 다음 2화 시체를 유기한 남자입니다. 2화는 한 유튜버? 분이 이제 산에 올라서 브이로그 같은 걸 찍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매장된 사채남의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사채남과 길룡의 계획은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시체가 산속에 묻힌 채로 발견됐고 이는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살해사건이라는 것이 거의 명백해진 상태인 거죠. 이렇게 사채남의 계획은 그 첫 단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는 배우 이광수가 연기한 안경남을 조명해요. 안경남은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한의사입니다. 그는 굉장히 예쁘고 섹시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이제 공승연 배우가 연기한 유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안경남과 유정은 어느 때처럼 데이트를 하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한적한 산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새벽 갑작스레 유정이 사정이 생겨 시내로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뭐 한적한 산 쪽에 뭐 택시도 잘 안 다닐 거고 늦은 시간이니까 가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전날 이제 광수가 술을 마셨는데 여자친구인 유정을 바래다 주기 위해 반억지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둘이 가면서 그냥 조심히 얼른 갈 것이지 막 차 안에서 야식구리한 식구식구 행위를 하려다가 갑자기 사람을 치게 됩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치였는지는 모르지만 광수와 공승현 씨가 여기서 친 이 사람이 일화의 사채남의 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주 그냥 패닉에 빠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 광수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 사람까지 쳐서 그 상대가 사망까지 한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제 패닉에 빠진 두 사람의 뒤로 한 차가 지나가다 갑자기 멈춰서요. 그 차에는 이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냥 광수에게 뭐 근처에 하루 숙박할 곳이 있는지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물어보고 가죠. 그 후 이 남녀가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들의 정체는 나중에 밝혀지기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광수가 이 사실을 덮으려 해요. 바로 그 시체를 묻어서 숨기려 하는 거죠. 그런 도중 어떤 소리에 뒤를 돌아봤더니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어요. 이제 광수는 그 남자를 쫓아 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체와 함께 차 트렁크에 태워서 일단 산속으로 다시 가요. 여기서 기절했던 목격남이 깨어나게 되는데 이 인물이 이제 배우 박혜수님이 연기한 인물이에요. 광수는 뭐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 살인마도 아니고 본인도 갑작스럽게 사람을 치게 된 거니까 이제 목격남한테 돈을 줍니다. 몇 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뭐 돈을 받았으니까 너도 공범이다 이러면서 함께 그 시체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자꾸 이 목격남 이 쉐키가 돈을 더 달라네요. 뭐 아무래도 사람을 같이 묻고 이런 건데 조금 돈이 적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광수가 돈을 더 주죠. 돈을 더 주고 우리 이 일은 평생 묻어두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내요. 근데 여기서 이 목격남이 굉장히 띨빵하게 나오는데 되게 엄청 어리숙하고 뭔가 그냥 어리바리해요. 그렇게 시내로 돌아온 후 광수에게 택시비도 알뜰살뜰 받아내고요.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광수는 차를 수리를 맡기고요. 아무래도 유주정과는 그 일 이후 한동안 만나기가 조금 껄끄럽겠죠. 그래서 서로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사건은 적당히 잘 끝이 났고요. 광수는 찝찝하지만 어떻게든 아무 일 없이 행동하려 하는데 갑자기 목격남이 광수의 한의원을 찾아오며 이화가 끝이 납니다. 다음 이제 3화 죄 지은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 1화의 사채남 이희준을 비추며 시작하는데 솔직히 이희준 입장에서는 개빡치잖아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사고사로만 처리가 됐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을 텐데 이유야 어찌됐든 길룡이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체가 산속에서 발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역시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쓰린 속을 뒤로 한 채 이 불속성 효자인 이희준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냥 아주 제대로 된 패급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와중에 길룡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요. 얘가 왜 찾아왔냐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은 의뢰받은 대로 희준의 아버지를 살해했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희준이 또 한 번 스트레스 제대로 받죠. 아니 일을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돈을 받아서 돈을 주지.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건데 이건 뭔 뻔뻔함이지? 약간 이런 느낌. 저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길룡은 모르겠고 난 돈 받을 거니까 준비해라. 안 그럼 너도 댕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야무지게 받고 돌아갑니다. 사채남과 길룡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길룡의 뒤를 밟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경찰인데요. 이제 사채남 아버지 사망 때문에 이희준을 불렀을 때 이희준이 화장실에서 막 슬픈 척하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화장실 똥간에 있던 경찰분이 듣게 된 거죠. 수상하잖아요 해서 어떤 미친놈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 슬픈 척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뭔가 쎄한 느낌이 오니까 희준을 몰래 쫓던 거고 그러던 중 길룡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길룡의 뒤를 쫓았는데 여기서 이 경찰이 발각돼요. 이제 길룡이 눈치를 까고 그 경찰을 죽입니다. 좀 그렇죠. 이 아무리 그래도 경찰을 막 함부로 죽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길룡도 그 사실을 압니다. 일단 본인의 범죄가 발각될 수 있으니 죽이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었어요. 심지어 CCTV도 떡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제 튀어야죠. 그래서 길룡은 사채남에게 내일까지 돈 준비하라고 최종 협박 낭낭하게 갈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희준님도 보통 성깔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갚아줄게 이러면서 길룡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아니 지가 의뢰한 거면서 무슨 복수의 칼을 막 갈아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광수와 목격남이 나오는데 여기서 목격남은 왜 또 광수를 찾아온 걸까요? 네, 돈을 더 달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책감이 너무 들고 이건 아니다 싶다고 돈을 더 달래요.
우리 광수는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지만 어떡해요. 돈 줘야죠. 업보니까 달게 받아야죠. 광수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돈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를 맡긴 차를 가지러 가는데 광수가 그 업자한테 이제 뭐 핑계를 댔을 거잖아요. 뭐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로 쳤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핑계 댔는데 업자가 이상하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앞 범퍼가 찌그러져야 하는데 이 차는 위쪽이 망가지지 않았냐 막 이래요. 생각해보니까 광수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버렸던 차 블랙박스를 막 뒤져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뒤져봐요. 알고 봤더니 자신이 차로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위쪽에서 사람이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위쪽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제 박혜수가 그 시체를 던진 거였죠. 본인이 시체를 던진 후 광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은근슬쩍 바보 행세하며 다가간 후 돈을 막 뜯어낸 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 광수는 분노에 휩싸이고 여자친구인 유정을 불러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사실 알고 보니 유정은 목격남과 한패였어요. 이 둘이 이미 아는 사이였고 광수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죠. 그리고 유정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광수는 유정에게 아주 그냥 온갖 인신공격을 두드려 맞습니다. 뭐 냄새나는 새끼라고 입 닥치라느니 하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목격남이 뒤에서 나타나서 광수를 기절시킨 후 그들이 과거 함께 놀던 폐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 광수를 생매장하려 합니다. 유정과 목격남이 막 수다 떨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광수가 깨어나요. 그리고 복수심에 그대로 브레이크를 풀고 차로 유정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운 좋게 피한 목격남은 땅을 파던 삽을 들고 광수를 무참하게 반갈죽을 해버려요. 그렇게 3화에서 광수와 유정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유정의 학창시절이 나옵니다. 사실 유정은 양아치 무리의 한 명이었고 같은 반에서 인기가 있던 어떤 여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양아치인 친구들을 이용해 여학생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만듭니다. 그 여학생은 성적인 폭행을 당하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고 그 학생이 신민아가 연기한 주연인 것이 밝혀지며 3화가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가 드라마 악연의 전반부 내용이었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부 장점을 먼저 얘기하면 각본이 정말 재미있고 치밀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소재자 자체는 이미 유사한 영화가 있었고 그 전개 방식 또한 상당히 비슷했음에도 계속해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에 개봉했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역시 돈에 미친 악인들이 등장하고 시간의 흐름을 뒤섞어 놓는 연출로 이야기가 진행됐거든요. 테마별로 엮여있는 인물들의 갈등 구조나 심경의 변화 역시 디테일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표현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으나 박혜수 배우의 연기는 정말 항상 놀라운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어리숙하고 바보 같으면서도 능청맞은 사이코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인물들의 행동이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이희준 같은 경우 아무리 철부지라하지만 조선족 살인범인 길룡에게 너무나 겁이 없이 행동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사채업자한테는 왜 그렇게 쫄아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특히 3화에서 유정의 정체가 드러나며 광수와 유정이 대화하는 부분은 웃기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전반부에 가장 큰 반전이 드러나는 요소임에도 대화가 너무 저급한 부분이 있어 오히려 긴장감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제목에 걸맞는 악인들의 연기 대결과 이 인물들의 엮여있는 연결고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매끄럽게 연출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재미있게 감상했고요. 드라마의 전반부는 인물들의 갈등 구조와 상호관계에 대한 묘사에 집중하고 모든 상황과 반전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새롭게 등장하는 주연의 역할과 후반부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전반부였습니다.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나 복선에 대하여는 악연 후반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악연 후반부 리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